자, 그런데 아무리 변종이 많고 변종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타겟으로 잡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만 확실하다면 허가는 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정세훈 약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백신 관련 주식 혹은 치료제 관련 주식 어느 쪽에 투자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투자일까 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분명 저는 주식 경험은 적습니다. 하지만 약학자적인 입장에서 백신과 치료제 어느 쪽이 개미들에게 좀 더 유리한 투자일지를 나름 생각을 해봤더니 제 나름대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개미분들은 결국 뭐 차트가 크게 움직일 때나 혹은 뭐 뉴스가 나왔다거나 뭐 소문이 들려온다거나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매매를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특히나 테마주는 그렇죠. 그래서 테마주가 위험한 거고요. 뭐 신약 관련 뉴스 하나 뜰 때마다 불기둥이 솟기도 하고 갑자기 파란색으로 확 바뀌기도 하고, 어차피 우리가 장 내내 차트를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 보고 있는다고 해도 특별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최대한 호재 뉴스가 뜰 가능성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2019년 초에 발표된 한 논문의 표를 좀 더 보기 깔끔하게 정리한 그런 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 분야별 임상시험 성공률을 나타낸 표예요. P1 to P2는 페이즈 1 to 페이즈 2, 그러니까 1상에서 2상으로 진입하는데 성공할 확률을 말하는 거고요. P2 to P3도 마찬가지고 P3 to Approval, 그러니까 3상을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허가가 날 확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버럴은 이 전체적인 과정을 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한 물질이 신약으로 허가받게 되는 그런 확률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뭐 산술상으로는 앞에 세 가지 확률을 곱하면 뒤에 오버럴 확률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논문 원문을 잠깐 봤더니 오버럴을 구하는 알고리즘이 따로 있대요. 네, 그러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백신 성공률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페이즈 3 성공률을 봤을 때는 85%가 넘어요. 항암제 페이즈 3 성공률이 35.5%인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숫자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를 백신 임상시험의 특이성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백신은 초기 임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안전성, 그리고 두 번째는 항체가 생성이 되는지, 그런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뭐 안전성이 통과 안 되면은 당연히 임상은 거기서 꽝인 거고요. 결국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런 항체 생성이 되어야 되는 건데, 사실 항체 생성만 됐다면은 이건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는 뜻이니까 결국에는 타겟으로 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이 사람이 갖게 됐다는 거를 거의 의미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율이 낮은 거고요. 자, 이번에 대유행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또 변종이 문제가 되죠. 자, 그런데 아무리 변종이 많고 변종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타겟으로 잡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만 확실하다면 허가는 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변종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다른 변종들에 대해서도 운 좋으면 교차 면역을 발휘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타겟으로 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만 확실히 일어난다면, 마치 독감 백신처럼, 독감 백신이 애초에 항원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3가 백신, 4가 백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코로나도 3가 백신, 4가 백신 이런 식으로 차차 개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백신이 개발이 되면 그게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성공률도 높은 편인데 무쓸모일 확률이 낮다. 좋은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시장성이겠죠. 자, 참고적으로 독감 백신 시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독감 백신 시장이 2018년에 482억 원, 그리고 2019년에는 528억 원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치료제 시장, 즉 이제 타미플루나 그 타미플루와 비슷하게 카피해서 만든 국내 제약사들 약들, 이 시장을 합했을 때 2017년에 800억 규모라고 해요. 즉 치료제 시장과 백신 시장을 독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치료제 시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독감 백신 접종률이 낮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실제로 독감 치료제 효과가 워낙 좋아요. 게다가 이번에 로슈에서 독감 치료제 신약까지 나왔습니다. 자, 반면에 코로나는 지금 어떤가요, 상황이? 뭐 어쩔 수 없이 써보는 이런저런 약들이 있죠. 뭐 트럼프가 좋아하는 클로로퀸도 있고, 뭐 이버맥틴, 니크로사마이드 이런 구충제들도 주목받았었고요. 덱타메타손, 그리고 렘데시비르, 이런 다양한 약들이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진짜 이거다 라고 할 만한 치료제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기껏 치료제로 개발이 돼도 진짜 꿀 빨 수 있는 상황은 그 약이 진짜 막 개발된 신약이라서 좀 높게 약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나, 그래도 약가가 좀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 그럴 때나 좋은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몇 주 전에 덱사메타손 뉴스가 떴을 때 신일제약 주가가 왕창 올랐었어요. 근데 저는 상황을 보고 굉장히 기가 찼었거든요. 덱사메타손 얼마인지 아십니까? 신일제약 덱사메타손 한 알에 17원이에요. 이게 퇴장 방지 의약품이거든요. 퇴장 방지 의약품이 뭐냐면, 너네 이걸로 돈 많이 못 버는 거 알아. 하지만 이 약이 의료시장에 꼭 필요하니까 너네 이거 생산만 꼭 계속 해줘. 생산 원가 우리가 보장해 줄게 라고 지정을 해서 해당 품목이 없어지지 않도록 쉴드를 쳐주는 그런 약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약은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요. 정말 효과가 있다고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 17원짜리 팔아서 언제 회사가 돈을 벌겠습니까? 반면에 백신은 치료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시장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치료제가 없으면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제보다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백신이 훨씬 더 시장성이 좋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당연한 말이지만 혹시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껏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백신 임상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요. 기껏 허가가 났지만 생각만큼 유효성이 안 나와서 사장되는 그런 케이스도 없지는 않죠. 결국 모두 확률 게임입니다. 투자의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거 기억해주세요. 네, 이상 정세훈 약사였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거나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정세훈 약사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문의를 하실 수 있고, 제가 가능한 선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지만 공개 댓글만 가능한 곳이다 보니 아무래도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영상 설명에 있는 다양한 경로들을 이용해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지금 영상 정보를 클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